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GS글로벌은 유상증자 일반 공모 청약 결과 청약 경쟁률이 150대 1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GS글로벌은 7일에서 8일 이틀간 주주 배정 유상증자 382만 8,787주에 대한 청약을 받았고 청약 주식수는 5억 7,513만 6주, 청약 금액은 1조 4,378억 원입니다. 두산건설은 화공 기자재 사업 부문을 자회사 두산메카텍에 1,172억 원에 양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또 두산메카텍은 두산건설을 대상으로 234만 4천 주의 신주를 발행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고령제약은 피마설탕과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를 주성분으로 하는 항고혈압제 제제에 대한 호주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회사 측은 국내에서 시판 중인 피마설탕과 인유복합제에 대한 특허라며 현재 각국에서 특허 절차를 받고 있어 향후 국내의 제품화에 해당 특허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화전기공업에 대해 개선기간 종료와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제출과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주권이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일부터 주권의 매매 거래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금통위가 있는 날이고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는 날입니다. 내 마녀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증시의 변수가 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최근 분위기를 감안하면 이번 만기 충격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인데요. 오늘은 현대증권 공원배 연구원 연결해서 6월 동시 만기 이슈와 전망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매수 우위 쪽으로 현대증권이 전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세한 리포트 내용 듣겠습니다. 네, 우선 이번 6월 동시 만기는 만기일을 기준으로 대내외 굵직한 이벤트들이 중첩되어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내부적으로는 코스피 200 정기 변경, 그리고 6월 중간 배당, 그리고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등이 존재하고요. 외부적으로는 동시 만기 이후 FOMC 회의에서 6월 기준금리 인상 여부, 그리고 중국 A주의 MSCI EM지수 편입 여부가 발표됩니다. 따라서 이벤트 결과에 따라 양방향으로 큰 폭 등락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내 이벤트를 제외하고 동시 만기 순수 변수는 베이시스와 외국인 프로그램 수급 스탠스, 그리고 스프레드 수준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베이시스 전망을 보면요. 현재 시장 베이시스가 선물 외국인 대규모 순매수가 최근 유입되면서 이론가를 상회하는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돌발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금 수준 내에서 등락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해당 수준 내에서 등락 시에는 차익 매수세가 소폭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프로그램 수급 스탠스인데요. 최근 외국인 프로그램 수급에 특히 비차익 부분에 대해서 유의미한 유동성 개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1일 MSCI 리밸런싱 이후 최근까지 지속된 외국인 프로그램 순매수의 배경은 6월 미국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고 달러 약세 기조로 전환하면서 외국인 자금 유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한 여기다 글로벌 자금의 리스크온 성향이 더해지면서 자금 유입에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MSCI의 리밸런싱 이후 신흥국 내에서 중국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향 유동성이 신흥국 전체 자금 흐름에 대한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중국향 자금의 흐름을 분석을 해보면요.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었는데 이는 결국 중국에 대한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신흥국 및 국내 증시의 자금과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만기 순수 변수로는 6월물과 9월물 선물을 갈아타는 스프레드 수준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스프레드도 고평가 수준을 보이면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수급은 매수 우위의 흐름이 정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양호한 베이시스와 스프레드로
6월 동시 만기에 대규모 매물 출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신흥국 통화와 원화의 강세 현상은 외국인 수급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탄력적인 상승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만기 순수 요인 이외에 이벤트에 따른 지수 영향력은 금일 있을 코스피 200 중간 배당과 코스피 200 정기 변경은 만기 효과에 중립 이상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금통위 역시 동결 시에도 다음 달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이면서 중립 이상의 변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시 만기 이후에는 다음 주 예정된 중국의 MSCI, 중국 A주의 MSCI 지수 편입과 FOMC 회의 그리고 브렉시트 우려 등 한 가지라도 현실화될 경우 재차 지수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이벤트임에는 견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맞아서 증시에 미칠 영향력은 어떨지 현대증권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현대증권 공원배 연구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황소개구리 점프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샘플러스의 김형구 위원을 만나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제가 위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네. 좋은 시장이 올 것이다. 2020포인트 간다라고 어제 주제를 좀 주셨었는데요. 네. 2027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전략 짜고 계신지요? 네. 지금은 시장은 주도주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2000포인트에서 2020포인트, 2050포인트. 자, 요 라인은 주도주를 꼭 잘 찾아봐야 되는 시장의 모습입니다. 자, 키워드는 중요한 건 뭐냐면, 키포인트는 뭐냐? 이제는 주도주를 찾아야 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2050포인트입니다. 어제도 얘기했듯이 2020포인트 지금 자리를 잡고 있죠. 중요한 거는 2050포인트에서 얼마나 에너지가 강하게 들어오냐 이 포인트입니다. 자, 주식챔피언에서 항상 얘기했듯이 이 개인분들 물량 뺏기지 말자라고 한 이틀 전부터 얘기했는데 어제도 역시 개인 물량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거를 외국인과 기관이 쌍그리 받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량 뺏기는 시장이 아닙니다. 종목이 안 간다도 물량을 절대 움켜쥐고 있어야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글로벌 증시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 보도록 할게요. 글로벌 증시 다우존스부터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저희가 항상 얘기했듯이 주구장창 얘기한 것 같네요. 18,000포인트 한번 트라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정말 신기하게도 18,000포인트까지 위에 왔네요. 자, 여기 이 18,000포인트로 넘어가면 요 위는 18,500포인트까지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스탠스 방향은 설정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눌림목 때 정말 매수의 기회였던 것 같죠. 글로벌 증시는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인다. 다우존스는 나스닥도 볼게요. 나스닥 역시 5,000포인트 눈앞에 두고 있네요. 자, 이 라인을 넘어가면 위로 뻥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독일 지수 한번 볼게요. 자, 독일 지수도 역시 추세를 만들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 추세대를 만들면서 윗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환율 한번 볼게요. 자, 환율 1156원까지 왔네요. 자,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 자리는 이 라인에서 지지를 못 해준다면 다음 라인은 얼마냐? 자, 1140원까지 열어놓고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이 구간 외국인들 돈 많이 들어오는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 한번 볼게요. 중국 항상 말씀을 드렸죠. 간접 투자할 수 있는 펀드가 할 수 있는 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라인은 무조건 간접 투자에서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볼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이제 치고 올라갈 겁니다. 그쪽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WTI 유가. 자, 엊그제도 얘기했고 저번 주도 얘기했고 점프업 시간 내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동력은 유가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 시장 끌어올리는 유가, 금리 인상 내성이 다 쌓였다 그랬죠. 이제 유가 포인트로 보고 시장을 대응하는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지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국내 지수 삼성전자가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다음 자리는 2050포인트입니다. 자, 요 라인이 정말 중요한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3,000장 자리입니다. 자, 이 자리를 뛰어넘으면 이제 랠리가 올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시장 좋다고 주구장창 1월 1일부터 얘기했던 것 같네요. 자, 주가 조정 줄 때는 즐기자. 여기는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네요. 자, 2050포인트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뚫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정말 강력한 저항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50포인트. 요 자리를 넘어가면 위는 빵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저번 주부터 얘기했지만 개인 물량들 움켜쥐고 있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네요. 매도하지 마세요, 개인 투자자분들. 너무 질려서 이제 보합이 왔다라고 팔면 안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한번 볼게요. 자, 코스닥 박스권 상단에 와 있죠. 박스권 상단에 와 있습니다. 자, 요 라인은 뛰어넘으면 다시 정고점 고점 750포인트까지 한 번은 트라이할 수 있는 자리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승 동력이 강한 시장입니다. 외국인 기관 쌍그리 매수가 들어오면서 2020포인트를 자리 잡았어요. 자, 2050포인트도 한 번 더 외국인들이 레벨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만기일이죠. 오늘 무난히 넘길 거라고 봅니다. 자, 아침에 동시효과를 한번 살짝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많이 올라오는 거. 자, 코스피는 0.20. 자, 코스닥은 2.7포인트 상승 출발 예상이 됩니다. 자, 장전 시작 전에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론, 그 다음에 크리스탈, 이쪽에 매기가 붙네요. 그 다음에 쫙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이오, 그라디바이스, 이쪽도 매수가가 좀 붙고요. 호가가 좀 붙네요. 오리엔트 바이오, 호가가 붙고, SHR 에너지와 이쪽으로 매기가 붙네요. 자, 대우조선해양도 아침에 동시호가 때 살짝 붙는 모습을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EID 이쪽으로 보이고, 라이브플렉스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화전기, 이제 오늘부터 재개됐죠? 그러면서, 매기가 유입이 되네요. 자, 이런 종목들이 오늘, 활기를 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SGA, SCD, 그 다음에 KD비디어, 자, 이쪽으로 매기가 좀 붙네요. 일신바이오, 또 삼성바이오 관련주, 오늘 또 움직임이, 포착이 됩니다. 한 이틀 쉬었죠? 자, 그 다음에 계양전기, 이쪽으로, 그 다음 원희골딩스, 이쪽으로 솔솔 매기가 붙네요. 화일약품, 이런 쪽으로, 아침에 동시효과가 유입이 되네요. 시스템글로벌 이쪽도 유입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자, 엊그제 추천드렸던 현대건설 어제 또 밤에 또 상담을 해드렸네요. 자, 현대건설 많이 올랐죠. 저점 잡고 자, 이건 물량을 뺏기지 말자의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추천해주는 종목들 현대제철, 성창기업지요, 바이앤홀딩 하시고 대응 전략 유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나쁘진 않은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만기일 무난하게 넘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물량, 특히 거래소는 물량 뺏기지 않는 전략 유효해 보입니다. 자, 오늘 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굴개굴 팍팍. 김영구 멘토님. 네,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오늘 팔지 말라라는 의견을 좀 주셨었는데 유가가 상승했고 또 한 번 간다면 이제는 어느 업종 쪽으로 섹터를 보면 좋을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가 이거 점프업 시간이 이제 거의 이제 좀 한 달이 조금 안 돼 가요. 근데 대형주도 마찬가지로 추천했던 종목이 급등에 나오는 연출을 많이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대형주는 가격 논리대로 움직입니다. 시장은 가격이 싼 쪽에서 내가 메이저라고 생각한다면 비싼 거를 굳이 사야겠냐? 아니겠죠. 돈이 많은 메이저들은 싼 가격에서 길게 뽑아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자리에서는 따라붙으면 안 돼요. 올라간 걸 건들지 말고 대형주 저점에 있는 종목들, 철강, 건설, 조선 이런 쪽으로 매기가 붙게 돼 있습니다. 건설도 마찬가지고 그쪽 포인트를 잡고 물량을 꽁쳐쥐고 쭉 시장 방향과 따라서 움직이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예, 지금 따라 붙는 건 다소 위험하고 대형주 가격대가 좀 낮은 종목들을 보자. 계속해서 관심 종목들을 주시니까요. 그 종목들 유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시효과를 잡아라 시간입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1분 개장을 한 9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동시호가 집계가 되고 있죠. 오늘 장 특징적으로 눈에 띄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먼저 KD 미디어인데요. 이게 어제도 사실은 거래량을 좀 많이 보여줬고, 그리고 어제도 상승폭이 한 9% 정도 나왔는데 최근에 더 흐름이 굉장히 좀 견조해요. 가장 먼저 이슈는 역시 이제 대주주 가 바뀌었죠. FNC 엔터로 바뀌면서 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계속적으로 주가에 좀 반영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뉴질랜드 쪽의 자회사를 좀 주식에 대한 전량을 좀 양도하는 부분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량 매각을 결정했는데 이유는 역시나 이제 수익 개선 뭐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해외 쪽에 투자 사업에 대한 정리, 투자 자금 회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최대 주주가 바뀌면서 결국에는 뭐 전반적으로 시작이 됐다. 그리고 7일에 또 이 나는 로또와 이 복권 제조에 대한 용역 계약이 또 있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좀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주가 뭐 상단에 좀 걸려 있는 모습인데 오늘도 좀 동시호가 21만여 조 뭐 예상 최고가 한 2.9% 3% 정도 되는데 이게 4,000원을 굉장히 좀 강하게 오버슈팅 되지 않으면 사실 윗꼬리는 좀 달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지금 거래량이 터졌다가 지금 계속 죽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보면은 거래량 터지면서 다시 한번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는 좀 차익 실현에 나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하시고요. 어제 이제 크리스탈하고 화일약품이 이 기술 이전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어제 크리스탈 뭐 상한가 같고 화일약품도 급등했고 오늘 또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36만여 조 예상 체결 그리고 예상가가 한 14% 가까이 좀 되는데 이게 보면 어제 거래량 터지고 양봉 길게 그리고 또 오늘도 지금 양봉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봄에 이틀 동안 좀 급등을 했어요. 이제 제약바이오도 슬슬 많이 올라왔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좀 조심하시면 뭐 트레이딩을 하지 않을까. 만약에 근데 뭐 오늘 고점에서 산다? 이거는 별 의미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중에 좀 거래량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장중 거래량이 만약에 많이 터지면서 음봉이 나오면 일단 다시 한번 리바운딩은 나올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양봉,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 많이 안 터지면 한 번 더 좀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를 좀 노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 종목은 SH에너지화학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6월 3일 금요일 날 급등하면서 거래량 터뜨리고 다시 거래량이 좀 죽어 있거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하락폭이 좀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리바운딩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한 번 더 하락이 좀 나오면 그때는 좀 진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종목들은 좀 위험하기 때문에 양봉이라든지 급등에서 뭐 공격적으로 따라잡기보다는 아마 좀 타이밍을 노리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동시호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장 출발 상황 분석해 봐야겠죠. 두 분의 멘토와 함께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심기현 멘토, 샘플러스 조비 멘토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현재 코스피는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는 한데요. 개장 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체크 포인트들이 있겠죠. 먼저 심 대표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네, 우선 삼성전자의 방향성이 역시나 중요하다라고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삼성전자가 오르는 만큼 지수도 상승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 다른 종목은 소외감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 요인인데 뭐 최근에 흐름만 봤을 때는 삼성전자에 대한 상승 움직임이 먼저 나오면서 다른 종목에 대한 투자 심리도 좀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수가 2000포인트 이상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의 힘이었다. 근데 문제는 삼성전자가 140만 원대에서 즉 150만 원에 대한 사실 저항 라인에 대한 우려 요인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더 오르더라도 상승 탄력도는 분명히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우리 지수에 그다음에 다른 종목에 대해도 부담 여부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없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상승세가 주춤한 상황에서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이 이끌어 주느냐 그래서 강세장으로 전환이 정말로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좀 더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지금 140만 원 선까지 올라왔는데 오늘장 흐름 체크해보면서 향후에는 삼성전자가 주춤했을 때 어떤 업종 쪽으로 매기가 쏠릴지 집중해보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조비 멘토님의 의견도 드릴게요. 오늘 개장 전 체크포인트 어디에 두고 계세요? 네, 오늘 이제 코스닥 시장이 많이 올랐었는데요. 그동안 시장 코스피, 코스닥 시장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 현재 해외 증시죠. 그 여러 가지 뭐 변수, 브렉시트라든지 또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옵션 선물 만기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걱정을 좀 덜 하셔야 될 것이 코스닥 증시 여전히 아직도 황금 매수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가담해서 절대 물량을 놓지 않는 투자 방식을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특히 이제 제가 오늘 좀 코스닥을 좀 집중해서 좀 보고 싶은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좀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지금 쭉 올라온 것은 사실이지만, 하지만 이제 시가가 떠서 이제 장 후반에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수 자체로는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가 자체, 시초가 시작해서 종목들을 사지 마시고요. 나중에 이제 장 끝나고 동시호가 때 매매를 통해서 이제 시가가 높게 떴을 때 그때 매도를 하는 전략을 들이면서 이제 물리는 것들을 좀 방지하는 방법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가 8거래일 만에 하락이었는데 낙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장 초반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흐름을 쭉 살펴본 뒤에 매수하는 전략이 괜찮겠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더 질문 드릴까요? 코스닥 쪽에서는 만약 이제 상승 랠리가 이어진다면 황금 시장이 될 것이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어떤 업종 쪽으로 보세요? 사실 업종 쪽이라기보다는 이미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과거 작년부터 시작해서 많이 떨어진 종목 안에서 이제 기간 조정과 이격 조정을 거친 종목들에서 그러면 앞으로 조금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이제 흑자 전환을 했다라던가 아니면 이제 꾸준하게 이제 사업이 연속이 적자가 나오지 않고 그렇게 이제 재무제표가 좀 완성이 되는 종목들에서, 그리고 또 굳이 이제 업종별로 또 따진다면 좀 철강 쪽이나 건설업 정도 건드려 볼만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코스닥 시장이 황금 시장이다 말씀을 드렸지만 도대체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 이제 제가 한 1,500포인트에서 1,700포인트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코스닥 시장, 황금 시장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1,500에서 1,700 말씀하신 거예요? 네, 700포인트이기 때문에 1,500에서 1,700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언제까지요? 이제 지금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서 예. 앞으로 2, 3년 내에 최소 이제 1년 안에는 거의 이제 1000%까지는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강하게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비 멘토님의 코스닥이 1,500까지도 갈 수 있다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향후에 또 어떤 분석을 하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제 장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저희 출발 상황 가시고 다시 올게요. 예, 6월 9일 목요일장 시작이 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세로 출발한 듯한 분위기인데요. 코스피 쪽부터 살펴봅니다. 신 대표님, 분위기 어떻습니까? 우선은 현재 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07%, 포인트로는 1.4포인트, 2028.55에서 현재 출발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큰 변화 움직임이 없다라는 거 뭐 잘 아시겠지만은 어제장에 있어서도 사실 지수에 있어서 생각보다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가가 종가가 형성이 되었고 저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전환 이후에 0.7%의 상승 움직임이 보이면서 2거래 연속적으로 도합해서 약 2%의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강세 흐름 이어졌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가 약간 좀 쉬어가는 장세 흐름이 나오면서 역시나 지수도 비슷한 움직임, 행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방향성에 대한 탐색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아직까지 여기서 더 떨어진다 아니면 더 오른다라고 결정지을 수 없는 것이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뭐 자동차라든가 기타 다른 업종군들에 대한 중심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관련된 종목군들 상승 흐름이 좀 더 짙은 상황이지만은 분위기에 대한 부분 확정된 것은 아니다 보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을 체크해 드리면은 삼성전자 현재 보합권입니다. 0.07% 소폭이지만 상승세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 한국전력, 현대모비스, 현대차 같은 종목 쪽에서도 상승세, 하지만 대부분 보합권에서 현재 출발하면서 뭐 이렇다 할 특징은 없는 상황이고, 좀 더 시각을 넓혀본다라고 한다면은 SK하이닉스와 네이버가 강합니다. SK하이닉스 1.2%대 상승, 네이버 1.3%대 상승세지만 포스코는 반대로 1.5%대 하락세 보이고 있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부진한데 1%대 현재 하락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숫자를 넓혀본다라고 한다면 어제장 하락했던
대우조선해양 오늘장 반등 흐름 나오고 있는데 현재는 약 4%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어제 급락했습니다. 8% 넘는 급락 흐름 보였는데 오늘은 반등 흐름 보여주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어제장 좀 안 좋은 뉴스 이슈가 있었거나 급락했던 종목 위주로는 좀 반등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시장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에 대한 종목 움직임만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출발하고 있지 않나라고 공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더라도 방향성 탐색하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으로 코스피 시장 분위기 봤고요.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출발 상황 분위기 보겠습니다. 조비 멘토님. 네, 코스닥 시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706.44포인트에서 0.35%로 조금 뛰어서 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코스닥 시장 전일과 같이 이제 시가를 좀 뛰어서 상승을 지금 진짜 준비하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시가 부분에서는 매수보다는 어차피 좀 이제 강한 좀 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살펴볼 것은 일봉 차트에서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이제 5위평선과 이격을 좀 벌어놨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조정이 나올 것이고 지금 현재 시장이 조금 올라간다 하더라도 강한 매수세는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 전체가 크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있어서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지금 매수가 황금 시장이니 강력하게 매수하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통해서 더 자세한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0.73%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 0.31%, 동서가 0.-44% 하락 중에 있습니다. CJ ENM 역시 0.78%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있고요. 메디톡스, 요즘에 좀 바이오주가 좀 많이 올랐었는데 여전히 오늘 역시 메디톡스 1.16%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바이로메드 마이너스 0.06%로 좀 하락하고 있고요. 코미팜 역시 바이오 쪽이죠. 0.95%의 1%대의 어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로엔 0.68%, 그 다음에 코데즈 컴바인이 현재 지금 매매가 지금 거래 정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넘어가기도 하고요. 이제 컴투스가 1.34%로 좀 게임주가 어저께 좀 많이 떨어졌었던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게임주 특히 이제 컴투스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라다이스가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케어젠 같은 경우 이제 조금 조정이 나와서 0.49% 하락 중에 있고요. SK머티리얼즈 역시 0.17%로 전반적으로 아직은 지금 코스닥 시장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스닥 시장 출발 분위기도 살펴봤습니다. 신 대표님, 오늘 장에서 삼성 SDI가 3% 반등이 나오는데요. 어제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가 삼성 SDI의 배터리 공급을 하지 않을 것이다. 모델 3 출시를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파나소닉과 손을 잡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예, 급락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뭐 테슬라의 영향력이 전기차에서 상당히 좀 큰 것은 맞지만 테슬라만 전기차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와 관련된 이슈로 인한 충격 여파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벗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삼성 SDI를 비롯한 국내 뭐 LG화학 같은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단순히 뭐 테슬라의 영향권에 있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은 아니고, 뭐 최근 들어서 다른 기타 자동차 업체 중심으로 해서도 공급 체계 관련된 이슈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로 인한 급락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2차전지 관련된 부분은 단순히 전기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기차를 기반으로 해서 향후 우리가 쓰는 모든 가전제품을 비롯한 다양한 IT 융합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2차전지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확대시킬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를 비롯한 전기차 관련된 2차전지 종목군들의 상승 흐름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이 될 수 있다는 거. 다만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연중 저점 85,000원 대비 현재 11만원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러한 핑계로, 이러한 이슈로 약간 좀 하락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간 조정이라든가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에 접근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3% 정도의 상승 움직임에 따라 들어가신다고 한다면은 분할 매수가 진행 전략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목표가 설정에 대한 부분은 12만 5천원 정도로 잡고 매매하시면은 대형주 내 가장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면서 비슷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일진머티리얼즈의 신고가
행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12만 5천 원, 13만 원대까지는 삼성 SDI가 어느 정도 주가에 움직여야지만이 비교적 좀 펀더멘탈 대비, 성장성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는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 SDI에 대한 심 대표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대우조선해양도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지금 현재 3.6% 급등하면서 가격이 5,000원 선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이제 조선주들 수주 소식이 거의 뜸했었는데 그리스에서 6,700억 원 규모의 선박을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호재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매수 시점으로 활용해 볼 수도 있을까요?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매수 시점보다는 그냥 보유에 대한 갖고 계신 분들, 손실 나신 분들만 좀 보유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 드릴 수밖에 없는데 사실 수주와 관련된 이슈는 물론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이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 과거에는 수주 금액만 보고 환호했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수주 금액만 보고는 오히려 환호하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주가도 3.6%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급등 양상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직까지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기업 재무에 대한 회복 가능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정립이 안 됐습니다. 즉 기업은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좋아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종목으로 지금 사서 오래 묵혀서 엄청나게 수익을 거둬야 된다라고 생각하기에는 경기 불황에 대한 그다음에 조선업종 자체적인 사양 산업에 대한 가능성들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매수는 지금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결론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들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는 게 맞을까요? 예, 우선은 사실 들고 계신 분들이 거의 손실이 전혀 안 났다 아니면은 플러스로 전환되었다라고 한다면은 매도가점 대응 전략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사실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손실이 상당히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 당장 큰 손실을 3% 반등이라고 하더라도 내 계좌 수익률에 비해서는 1%, 2% 정도밖에 반등하지 않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상승을 어느 정도 의미를 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어쨌든 간에 최악의 상황은 상장 폐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장기 투자에 대한 부분을 강조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오늘 장에서도 오르면서 140만 8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독주가 그렇게 개인 투자자들의 주머니 사정을 좋게 만들지는 않는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오늘 장 LG전자 역시 강합니다. IT 업종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아지는 건지 LG전자 흐름 좀 봐주세요. 네, 결론적으로는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오늘 4% 반등 흐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2분기 실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데 신제품, 프리미엄 스마트폰 신제품에 대한 판매가 2분기부터 본격화됐는데 2분기에 대한 실적이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사실 기대치가 그렇게 높게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가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좀 말씀하신 삼성전자가 잘 나가기 때문에 LG전자도 수혜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런 수혜 움직임은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등시마다 좀 매도 의견 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신다라고 한다면 짧은 매매는 가능하겠습니다. 아무래도 IT, 전기전자 관련된 종목에 대한 매기세가 좀 좋아지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번 주, 그 다음에 다음 주까지는 아무래도 전기전자의 종목군들이 강세 흐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로 좀 들어가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매수하시면은 58,500원 정도의 상승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6만원 정도의 상승까지의 그런 가능성을 염두를 하시고 매매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또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가전제품 시장에 있어서의 새로운 좀 트렌드 형성이 중요한데 OLED TV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트렌드를 작용을 하였지만은 그 이후에 마땅한 신제품들이 지금 없는 것이 약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지금 시점 접근하시면은 적은 비중으로 짧게만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 시작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시각 특징주로 올라오는 종목들부터 먼저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가 개장하면서 일본 증시도 개장이 됐죠. 오늘 일본 증시는 어제보다 0.47% 정도 하락하면서 개장이 됐습니다. 일본에서는 4월에 핵심 기계 수주가 급감했다. 전월 대비 11% 떨어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아시아 증시의 흐름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국내 증시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심 대표님, 거래소에서 현재 수급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또 업종별로 흐름도 좀 봐주십시오. 네, 우선은 거래소 시장 한산한 거래 움직임입니다. 외국인 130억 원
원대 매수, 그다음에 개인은 140억 원대 매도, 기관 같은 경우에는 20억 원대 매도 우위인데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은행, 기타 금융, 연기금, 국가 할 것 없이 거의 매매에 대한 방향성은 없는 상황입니다. 10억 원 안팎으로 사고 팔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수도 수급도 현재 시점 상당히 좀 조용한 하루를 보내고 있고, 아무래도 또 목요일장이고 또 금요일장이 이제 앞으로 다가오고 최근 들어서 주가 변동성이 좀 많이 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목소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확인 심리가 다시 한번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업종별 흐름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드리면 현재 가장 높은 업종 상승률 기록하는 것은 기계업종입니다. 최근에 기계업종 내 종목군들 어떤 상승률을 좀 많이 이끌어주는 모습 보였는데 오늘도 그런 모습, 하지만 폭은 크지 않다. 0.8% 정도의 상승률이고, 그 뒤를 이어서 증권, 의약품, 전기전자, 은행업종군 순으로 상승세입니다. 하락하고 있는 업종은 의료정밀, 통신, 유통, 섬유, 의복, 운수창고 업종으로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의 업종군들이 0.5% 전후의 상승과 하락, 플러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도, 수급도, 그다음에 업종도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성은 없는 코스피 시장에 대한 움직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맞았는데요. 수급 상황에 큰 변화는 없겠습니까, 신 대표님? 네, 우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아무래도 옵션 만기일보다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최근 같은 경우에 트렌드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라고 하더라도 현물 시장에 급격한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은 많이 줄었습니다. 다만 잘 아시겠지만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즉 대형주에 대한 영향권은 커질 수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한 영향이 적은 코스닥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 심리로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 코스닥이 어제장과 다르게 코스피 대비 강한 흐름 보일 수 있는 것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대한 영향이 좀 적으면서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한 그런 시장으로서 좀 여겨지기 때문에 지금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면서 코스닥 쪽으로 단기적으로는 매개세가 좋아질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순간 코스피 지수는 하락 전환이 됐네요. 어제보다 0.04% 내린 2026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반면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코스닥은 오늘 강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조국 멘토님, 수급 상황 봐주십시오. 네, 오늘 수급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증시도 지금 많이 떠 있는 상태인데 역시 이제 시초가에 매수를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수급 상황을 알아본다면 개인이 1,100억을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0억과 마이너스 659억을 매도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시가를 떨어뜨리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시가를 떨어뜨리면서 나중에 이제 오전장 지나고 나서 오후장부터 다시 기관과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오는지 체크를 통해서 금요일날 대응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후장 이제 1시 이후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어떻게 전환될지 좀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업종별 또 분위기를 살펴보자면 코스닥 시장에서 좀 업종별로 좀 높았던 것은 통신방송 서비스가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금속이나 의료정밀 역시 계속해서 지금 강세를 보였던 업종이었죠. 그리고 또 이제 제조업이나 디지털 컨텐츠, 또 운송장비나 또 제약업종, 제약 바이오 등이 좀 많이 올랐다. 그리고 이제 음식료 담배 업종도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많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금 사실 수급에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 이따 오후장부터 매매를 좀 강하게 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전문가들의 일치되는 의견이요.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에, 오늘보다는 내일장에 매수를 들어가 보자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자, 외환시장 분위기 좀 보고 올게요. 유진투자선물 이주원 연구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원달러 환율이 오늘도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수출주에 어떤 영향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외환시장 흐름 좀 봐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오늘 환율 3거래일째 하락 출발했습니다. 어제 종가 대비 2원 60전 하락한 1154원에 출발했습니다. 오늘 환율은 한국은행 금통 결과 확인 이전까지는요. 미국 금리 인상 지연 전망에 따른 글로벌 달러의 약세로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계감에 그 낙폭은 제한될 것이고요. 지난밤에도 위험자산 투자 심리는 지속이 됐습니다. 국제유가는 다시 상승을 했고요. 뉴욕 증시도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국제유가는 재고 감소로 전장 대비 1.7% 오른 51.23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환율도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는 1개월물이 1154원 80전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개월물 스왑포인트 플러스 80전을 고려하면 어제 현물한 종가였던 1156원 60전보다는 약 2원 60전 정도 하락한 셈이고요. 오늘 서울 환시에서는 1150원대 중반에서 거래를 시작한 이후에 장 초반에는 제한된 법인 내에서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은 금통위 결과 및 2주열 하는 총리의 기자회견 내용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오후에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깜짝 금리 인하나 소수 의견이 확인이 되면 환율은 1160원대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금리 동결을 하고 이후 금리 인하 관련해서 아무런 힌트가 없는 경우에 환율은 1150원대를 하향 돌파하면서 1140원대 안착 시도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 결과 및 2주열 하는 총리의 기자회견 내용에 주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환율의 예상 범위는 1143원에서 1165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금통위 금리 결정 여부가 환율 시장에 미칠 영향을 좌지우지할 것 같습니다.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개장 이슈톡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국제유가가 이제 5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정유주도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향후 정유주 흐름과 함께 유가는 언제까지 더 오를 것인가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게임주들이 2분기 박스권 탈출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초중 고등학생들이 방학을 하면 3분기에는 게임주가 이제는 올라갈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실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국제유가 WTI가 이제 50달러 선을 넘어섰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오른 거라고 하더라고요. 상승 배경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신 대표님? 네, 우선은 유가가 많이 급락 흐름 보이면서 20달러까지 내려가는 모습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제자리 걸음을 찾아가고 있는 단계다. 그다음에 유가 같은 경우에 최근에 달러화가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즉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들이 낮아지면서 달러에 대한 투자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은 다른 대안 투자, 대안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대체제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대표적으로 금이라든가 유가 같은 원자재 관련된 시장으로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달러와 약세 움직임이 오히려 원자재 시장에는 강세로 이유를 매김할 수 있는 상황이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급등 흐름은 아닙니다. 천천히 좀 올라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좀 의미가 있다. 즉 유가 상승에 대한 의미를 앞서 말씀드린 수급에서도 찾을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로 만약에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은 주식시장을 비롯한 위험자산 시장에는 좀 호재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유가 상승에 대한 의미를 두었을 때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하는 것이 물론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아무래도 기름값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르면 좀 생활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반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비달러 자산에 대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다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외국인 투자 자금이 신흥국 증시로 유입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국내 호재로 작용한다면 또 우리가 옥석가리기를 해야 되니까 어떤 업종별로 대응 전략을 짜봐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정유주의 상승세는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유가가 상승한다라고 해서 정유업종이 오른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이 사실 그동안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엄밀히 말하면 최근에 정유업종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 같은 경우에는 해양 플랜트 산업이 약간 좀 주춤하면서 상대적으로 경제 마진에 대한 부분들이 정유업종 쪽으로 나름대로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주가에 있어서는 이미 좀 작년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유가 상승에 따른 수혜주로 언급되는 것이 아니고 유가 상승으로 인한 정제마진 폭, 그다음에 그 부분이 좀 많이 감소세를 보이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정유업종은 신고가가 나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유가 상승이 오히려 정유업종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고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유가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은 많이 떨어졌을 때 싼 가격으로 들어와서 좀 비싸게 파는데 지금
20달러 대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다라고 인식이 될 정도로 2배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는 만큼 마진폭은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 업종을 정유 업종으로 잡고 매매하는 것은 조금은 상반된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 대표께서는 오히려 유가 상승이 정유주의 하락을 점치시는 것 같은데요. 조비 대표님의 의견도 좀 여쭤볼게요. 정유화학주가 유가가 오르면 좀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정유주가 이제 유가가 하락하면 따라서 정유주가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제 유가가 오르면서 정유주도 사실 오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SK 이노베이션을 왼쪽에다 두고요. 그리고 이제 유가 차트를 좀 오른쪽에 뒀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사실 아예 관련이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오른쪽이 WTI 가격인 거죠? 네, WTI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이제 SK 이노베이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른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오일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그를 통해서 단순하게 우리가 관련이 없다라고만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어느 정도 영향이 좀 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유주를 유가와 관계가 있다라고 좀 어느 정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그렇다고 뭐 정유주를 매매하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유가가 이제 20달러에서 거의 이제 50달러까지 현재 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슈는 사실 20달러에서 터뜨려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매수를 해서 지금 매도를 하는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많이 챙기셨어야 되는데 지금 언론이나 어떤 매체에서 지금 이제 정유가 많이 올랐던 걸 지금 터뜨리면서 정유주를 좀 관심을 갖자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많이 이제 거의 이제 S-오일이나 SK 이노베이션 역시 100% 가까이 올랐고요. 다른 종목들도 이제 화학 관련주들도 좀 수혜를 받는다고 해서 제가 이제 또 화학 관련주들도 살펴봤지만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것으로 사실 유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 하더라도 매수 가능 범위는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매매를 자제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오른다면은 사실 이제 단지 업종의 수혜보다는 유가 자체가 오른다는 뜻은 경제 활성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 역시도 비슷한 차트 모양을 그릴 것입니다. 특히 이제 보시면 대형주 역시 모든 종목들이 거의 비슷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차트를 준비해 오지 못했지만 대형주를 살펴보시도록 한다면 유가 차트와 대형주 차트, 특히 이제 해외 영향이 많이 끼치는 대형주들이 거의 비슷한 현황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유가가 올라갔다는 말은 대형주 역시 좀 상승이 나올 수 있고 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코스피, 코스닥 시장 좋지만 코스닥 시장 황금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유화학주를 바라보는 두 분의 멘토님의 의견이 같습니다. 일단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S-오일 같은 정유주 화학주들 지금 들어가는 시점은 아니라는 말씀이시고요.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혹시나 들고 계신 분들은 차익 실현을 해볼 만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게임주가 3분기에 반등을 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꾸려보겠습니다. 게임주들이 2분기에는 박스권 탈피를 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게임주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업체가 한 26개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26개 정도 상장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업체는 NC소프트나 위메이드 정도가 되겠죠. 부진이 좀 눈에 띕니다. 그런데 초중고등학생들이 이제 방학이 되면 게임주들이 3분기에는 실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이 같은 의견에 따라서 증권사는 어떤 의견을 또 내놓고 있는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동구증권 용산지점의 김현겸 주식팀장님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증권가에서는 게임주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예, 최근 게임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슈 부재에 따른 좀 모멘텀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요. 2분기 들어서도 계속해서 이제 박스권 탈출하는 계기를 지금 만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게임주는 좀 계절적인 특성이 있겠죠. 그래서 2분기는 어떻게 보면 좀 비수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방학 시즌이 아무래도 게임의 성수기라고 봤을 때 2분기는 방학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는 좀 실적적으로도 조금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이제 2분기가 거의 막바지가 다다르고
이제 방학 시즌이 이제 오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조금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시점이 좀 도래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뭐 NC 소프트나 NC 소프트 같은 우리나라 게임 대장주식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이제 신작 게임들이 이제 많이 출시가 될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IP라고 하죠. 기존에 이제 PC 게임을 기반으로 한, 기존에 나왔던 게임을 모바일로 이식을 해서, 다시 한번, 또 게임으로 나오는, 그런 게임을 말하는데요. 이런 게임들이 하반기에 여러 개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제약회사들 다시 한번 이 바이오주식들이 모멘텀을 얻고 최근에 다시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좀 대장 주식들이 조금 분위기를 좀 이끌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역시 게임주 역시 이런 NC소프트 같은 이런 대장 주식들이 그런 좀 계기를 좀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IP를 기반으로 한 그런 게임의 출시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것이 조만간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NC소프트나 게임빌, 컴투스 이런 대장 주식들 위주로 일단 관심을 먼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분위기가 좀 더 확산이 된다면 중소형 게임 주식들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까지는 분위기 확산 국면이 아니라 이제 초입 국면이라고 봤을 때는 일단 대장 주식 위주로 먼저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시장에서 관심이 좀 소외가 됐었던 NC소프트, 컴투스 같은 종목을 들으니까 제가 또 기분이 더 좋아지려고 합니다. 이제는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동부증권의 의견 김현겸 주식팀장님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게임주들이 3분기에 반등을 할 수 있을지 2분기에는 왜 이렇게 지지부진했던 건지 심 대표님의 의견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우선은 사실 2분기에 지지부진한 종목도 있고 또 좋았던 종목도 있습니다. 뭐 앞서 얘기해 주셨던 컴투스 같은 종목은 4월부터 12만 원대에서 크진 않지만 14만 원 언저리까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게임 업종의 최근 주가 움직임 좀 부진하게 느끼는 것은 아무래도 몇 년 동안의 대세 상승 그리고 몇 년 동안 엄청난 기대감 속에서 성장을 했지만은 이제 그 성장이 아닌 성숙기 즉 성장의 폭이라든가 성장의 질적인 부분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성장을 하고 있지만 과거 대비 기대치에 못 미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본다라고 한다면은 게임 업종도 조금은 쉬어가고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게임 업종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과거 대비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아졌다라는 거, 게임의 몇몇 업종, 몇몇 종목 기업군들이 아직까지도 선도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워낙 많은 업체가 비슷한 게임을 많이 내놓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내가 하는 게임이 정확히 어느 회사에서 나온지도 사실 모르고 게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충성도가 낮은 상황에서 당연히 기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변동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게임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 상당히 어찌 본다라고 한다면은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겠지만 반대로 높은 손실률도 기록을 할 수 있는 게임 업종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좀 회피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의견 제시해 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단계적으로 최근에 순환 매직 움직임, 즉 최근에 전기전자라든가 어쨌든 시장을 몇 개 업종이 이끌어주면서 20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700포인트 이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이상을 가기 위한 노력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주도 업종을 찾으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게임 업종이 그러한 중심에는 설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섰다 하더라도 기간이라든가 폭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짧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게임 업종 매력이 있겠지만은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리스크 관리는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워낙에 많은 업체들이 비슷한 게임을 내놓기 때문에 흐름을 강하게 예상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고 장기 투자는 좀 지양을 하자라는 말씀이신데요. 시장에 이목을 끌만한 신작 출시가 또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 대응을 해본다면 게임주 중에서 어떤 종목을 들어가 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컴투스가 가장 매력은 있다. 왜냐하면 좀 오르죠. 네, 오늘 3.5%대 반등 흐름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50일 신고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연중 신고가까지는 올라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연중 신고가가 15만 원 선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한 15만 원대 초반, 중반까지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탄력은 지금 붙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맞겠고, 그 밖에 나머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작 게임 모멘텀으로 들어가기에는 사실 관련된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과거 대비 게임 업종의 가장 큰 문제점이 마케팅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컴퓨터 수비를 비롯한 국내 웬만한 게임 업체군 중심으로 최근에 광고를 본다라고 한다면은 소위 말하는 탑스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만큼 예전에는 광고를 안 해도 엄청나게 많은 사용자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광고를 해야지만, 그리고 엄청나게 대스타를 광고 모델로 해야지만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오히려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안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톱스타를 광고 모델로 쓸 수 있을 정도로 기업들이 성장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반대 의견이 좀 더 제 개인적으로는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조비 멘토님 의견을 여쭤볼게요. 게임주 3분기에는 다시 좀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여기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이제 게임 업종이 이제 방학 시즌이 되니까 게임 업종에 관심을 보자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렇다면은 다른 사례를 내려서 예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설날이니까 유통주를 매매하는 거고, 여름이니까 냉방기기를 매매하고,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니까 장난감 종목을 매매를 하고, 그리고 또 추석이니까 제사음식 관련해서 매매를 하면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는데요. 예.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면 그것은 수익을 낼 수 없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수익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는 종목을 매매하셔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과거 사례로부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학 시즌이니까 게임을 많이 할 거야,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거야 라고 단순히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 업종에서도 우리가 단순히 게임 업종이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게임 업종 내에서도 각각의 개별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게임 자체를 하나로 통을 묶어서 게임 업종의 3분기에 기대를 해볼 만한 것이냐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제일 좋은 것은 과거 이제 지나왔던 행보를 통해서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인지 생각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역시 차트를 통해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게임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웹젠부터 하나씩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젠 차트입니다. 근데 이제 웹젠 같은 경우 현재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방학 시즌이 된다 하더라도 작년 한 해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2015년 8월부터 시작해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씀드려서 이번에 방학 시즌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크게 오르지는 못하고 기술적 분석만, 기술적 반등이 나올 뿐 어차피 하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종목들을 가지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크게 이제 게임 업종 내에서 여러 가지 또 군을 나눠볼 수 있는데요. 웹젠이나 썬데이토즈 같은 경우는 이미 과거로부터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이제 게임 업종들이 이슈가 된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군들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떨어지는 구간이 지금 제가 나타낸 그 빨간색 구간까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주식은 기업과는 다르기 때문에 종목이라는 특성으로 봤을 때 기술적 분석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제 평균과 거리를 떨어뜨릴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고평가된 종목은 아무리 관심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측면만 유효할 뿐 결국에는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투스 역시 지금 현재 오르고 있지만 사실 오르고 있다고 매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르고 있지만 매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어차피 이제 매수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고평가가 되니까 게임이 언제든 게임에 관심을 받고 있던 상관없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빛소프트도 매매할 것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넥슨 GT 역시 결국에는 떨어지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잠시 잠깐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평균, 장기 이평선까지 다시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이제 게임 종목이 이제 방학 시즌이라고 매매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한 몇 개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게임 종목들이 이미 과거로부터 많이 고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 지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매매하실 거면 차라리 이제 장기 이평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평선은 이제 722평선 3년치 평균인데요. 이제
기업과 다르게 종목으로서는 기술적 분석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던가 아니면 아예 매매를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또 살펴봤지만 게임의 대부분 종목들이 지금 재무가 부실한 종목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적절하게 지금 매수 타이밍이라 할 수 있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저는 M게임 같은 경우가 조금 나중에 매수 자리가 오면 제가 또 추천을 해볼 텐데요. 지금은 역시 종목 모두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게임주가 이제 테마로 붙을 때 거래량이 좀 실릴 때 단기적으로만 먹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비 멘토님의 전반적인 의견은 지금 게임주를 사러 들어가는 시점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 살펴봤고요. 이 시각 랭킹 종목 살펴봅니다. 네, 먼저 엠포털 사이트로부터 집계된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시각 크리스탈, 이트론, 영진약품, 이화전기, 슈넬 생명과학까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다음은 디포털 사이트의 집계 결과를 보고 계신데요. JW 주계제약, 또 삼성 SDI 오늘 반등 들어오는 종목이죠. 한올바이오, 하나케미칼, 슈넬 생명과학까지 많은 분들의 사랑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 시각 커뮤니티 랭킹 종목 중에서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크리스탈 좀 볼까요? 어제 상한가 마감이 됐다가 장중에는 19% 급등, 다시 또 조정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관심 갖고 지금 지켜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잖아요. 네, 예. 우선은 신약 기술 수출과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어제장 급등 흐름 보였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총 계약 금액이 3,524억이다라는 거, 이 기업의 자본력이라든가 그리고 매출 구조만 봤을 때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상승 흐름 보였는데,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기술 수출로 인한 기업의 펀더멘탈 개선은 분명히 긍정적이다. 하지만은 그러한 부분 단기적으로 주가가 어제 오늘 포함해서 한 50%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였다는 점은 부담 요인이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주가는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상승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몇 번의 변동성 크게 휘몰아치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의 대응 전략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이제는 약간 보수적으로 아니면은 조금 더 이것이 안정화될 때 주가가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방향이 확실히 정해졌을 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지금 사셔도 뭐 추가적인 수익은 가능하겠지만은 그 수익을 내기까지 어마어마하게 변동성이 커지면서 손실이라든가 수익 급변하면서 약간 좀 머리가 아픈 투자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분명히 호재 전환으로 흑자 전환 가능성들이 언급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에 매수 좀 부담스럽고, 오히려 좀 조정을 받고 마무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22,000원, 23,000원 부분에서는 좀 주가가 기간 조정 혹은 횡보 움직임이 보일 때 그때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의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도 오늘장 같은 장에서 들어가기는 다소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커뮤니티 랭킹 종목 좀 볼까요? 이트론과 이화전기가 거래 재개 첫날 급락하고 있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네요, 조비 멘토님. 네, 예. 이화전기하고 이트론이 이제 과거에 대표가 이제 임원이 이제 횡령 배임을 통해서 거래 정지가 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지금 거래 정지가 풀리면서 좀 거래량이 실리면서 좀 뜨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화전기나 이트론이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근데 거래량이 뜬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지금 매도도 물량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거래량이 많이 실리니까 추세가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반대로 거래량이 터진다는 것은 물량이 그만큼 누군가는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지금 현재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런 테마적인 이슈로 우리가 매매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만약에 이화전기와 이트론이 상장을 해서 이제 다시 상장을 재개해서 거래량이 붙어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이미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 다시 상장을 이제 재개하기 때문에 다시 또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이슈가 됐다고 매매하기보다는 보수적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항상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지 이렇게 단기적으로 테마가 붙는 거래량을 건드리시면 절대 꾸준하게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들을. 현재 지금 신규 매수하신 분들은 웬만하시면은 지금 웬만하시면 이제 평단가에서 나오시고 좀 더 흐름을 보시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과거 보유하셨던 분들 역시도 지금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를 하시고, 아직 손절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매도를 하셔서 다음에 추세를 좀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각 커뮤니티 랭킹 종목들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삼성 SDI 볼까요? 오늘 앞서서도 삼성 SDI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오늘장 반등이 나옵니다. 어제 8% 급락이 있었고요. 또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지 심 대표님의 의견을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계속적으로 좀 사서 모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의견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꼭 2차 전지가 아니더라도 최근에 삼성그룹의 구조조정, 삼성그룹의 좀 급변하는 흐름 속에서 어쨌든 간에 좀 중심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하락할 때는 급락 흐름 보였는데 그래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 추세가 깨진 것은 아닙니다. 10만원대, 11만원대에 대한 강한 지지라인, 정확하게는 10만 5천원에 대한 지지라인은 확보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주가 12만 5천원, 13만원대까지 연중 신고가까지의 목표가를 정하시고 매매하신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매수는 가능하겠고, 너무 변동성이 커서 좀 불안하다라고 한다면 분할 매수라든가 아니면 비중은 10% 안팎으로만 좀 접근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부담 여부는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다시 한번 재차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테슬라 배터리 공급 이슈 때문에 급등락이 있었던 종목이기는 한데요. 펀더멘털 자체에 문제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심기현 대표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샘플러스 신기현 멘토, 샘플러스 조비 멘토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금주의 테막 속에서 옥석을 가리는 전설의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발에 배경한 전문가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에 SN테크와 세니트 추천을 해주셨었는데요. SN테크부터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추천했던 SN테크라는 종목이 모처럼 설렘이 있는 종목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대회가 시작되면서 여름 수혜주로 SN테크에 대한 관심을 높여보라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SN테크에 엄청난 호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면 삼성전자는 무풍 에어컨이 출시 4개월 만에 국내 판매 10만 대를 돌파했다고 밝혔는데요. 약 2분마다 한 대꼴로 판매되는 대기록입니다. SN테크가 삼성전자와 에어컨 밸브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삼성 무풍 에어컨 등의 핵심 관련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 SN테크입니다. 삼성전자 무풍 에어컨 부품의 약 50%를 SN테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는데 무풍 에어컨이 초미세먼지를 99%까지 걸러준다는 점 등이 소비자의 호응을 얻으면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SN테크 또한 여름 수혜주면서도 미세먼지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2분에 한 대 하루 평균 800대 이상 팔린 셈으로 전년 동기 프리미엄 에어컨 판매량이 2.3배에 달하는 걸로 분석되고 SN테크가 직접적인 실적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실적 부분을 보면 주가가 1,100원 초반대입니다. 참 좀 너무 저평가되어 있죠. 우습게 볼 게 아니고 전환사채 물량 소화와 작년 메르스 사태 등으로 매출이 저조했으나 1분기에는 흑자 전환을 했고요. 이번 분기는 무풍 에어컨 돌풍으로 본격적인 여름을 맞이하여서 2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 실적도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SN테크는 인천 남동 인더스파크 내에 위치해 있던 인천 공장을 폐쇄하고 물비용 절감을 위해 전라북도 군산 공장으로 통합 이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인천 공단에 있는 공장 건물 지금 현재 부지 매각 등에도 호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SN테크에 대한 관심을 크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이주한 공장은 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정부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SN테크가 새만금 신공항 수혜지로도 관심을 높여보여야 할 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SN테크가 오늘 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갑니다. 5% 가까이 장중에 올랐었고요. 지금 거래되는 가격은 1,110원대인데요. 지금 가격대 매수가 가능한 건지 손절가 목표가 다시 한번 제시 부탁드릴게요. 네, 그 손절가는 지금 1,000원으로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지금 단기 짧게 잡아서 지금 1,500원에 약 50% 정도 급등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중기는 지금 실적 발표가 2분기가 발생이 되면 약 2,000원까지도 노려볼 만한 충분한 그 이상 급등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적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2,000원까지도 목표가를 설정해 볼 수 있겠다 하셨습니다. 2분기 최대 실적을 낼 수도 있는 종목인 SN테크부터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 볼게요. VR 관련주라고 하시면서 세니트를 주셨었는데요. 리뷰 어떻습니까? 네, 그 세니트를 그 VR 관련주로 관심을 높여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그 VR 구현에 최적화된 컴퓨터 전문 업체인 그 D사에 의하면 VR PC 3종을 그 이달에 지금 출시를 했고요. 어제 그 8일부터 코엑스에서 스마트 테크 쇼 등이 개최를 시작하면서 VR에 대한 관심이 아주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그 지난달 30일 VR 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해 VR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을 뿐 아니라 국내 첫 VR 방이 강남에 오픈하는 등 VR 산업의 2020년까지 VR 시장 규모는 1조 달러에 달하며 우리 돈으로 환산한다면 1,100조 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시장 규모로 급성장 중에 있습니다. 세니트가 지난 2월 사업 다각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및 VR 게임 개발 업체인 비주얼 샤워 대주주가 되면서 세니트가 VR 관련주로 분류되었는데요. 비주얼 샤워는 게임을 그 중국어판 및 타국어 버전 출시로 중국 진출 및 글로벌하게 수출을 기대해 볼 만한 재료들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뭐니 해도 세니트의 가장 큰 매력은 실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6년 1분기 순이익은 14억 5,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8.5%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주가가 조정을 보이고 있어서 다시 매수 매력 구간으로 도달하였습니다. 세니트가 VR 테마에 현재는 그 소외되어 있으나 VR 관련주들이 지금 많이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위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세니스는 지금 매수 구간이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손절가, 목표가 다시 한번 제시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 손절가는 그 2,200원으로 하고요. 목표가는 그 3,500원으로 잡으시되 3,500원도 한번 강하게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더 큰 수익도 늘어볼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설의 종목 발해 배경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현재 코스피 지수는 다시금 상승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코스피가 어제보다 0.11% 상승한 2029포인트고요. 코스닥 지수는 0.43% 상승한 707포인트 선에 있습니다.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수급 상황을 보면 아직까지는 지수를 크게 움직일 만한 흐름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외국인들의 현선물 동시 순매수는 어제에 이어서 3거래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장 상황 잘 분석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